2024 시즌에는 두산 베어스의 불펜 투수가 굉장히 강했었고 2025 시즌에는 불펜 투수가 굉장히 약했었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정말일까 실제일까라는 거를 좀 우리가 성적표로 좀 보면서 2026 시즌에 불펜 투수진의 구성이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4 시즌 평균 자책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1위입니다. 공의 반발력 때문에 시즌마다 좀 달라지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좀 높은 평균 자책점이긴 하지만 4.54로 다른 팀들보다 그 밑에 있는 삼성, 기아 같은 경우가 그 연도에 한국 시리즈를 했던 팀들이죠. 그래서 4.54 두산이 1위였고 근데 의외로 좀 두산이 불펜이 약했다고 하는 25 시즌에도 ERA 기준으로 봤을 때는 4위에 랭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좀 이걸 보면서 좀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보면 두산은 기본적으로 불펜이 굉장히 강한 팀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김원영 신인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외부 FA보다 내부 투수 FA를 강조했던 이유가 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강한 불펜을 갖고 있는데 이 뎁스를 깨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뎁스가 빠져나가는 것을 보완을 한다면 기존에 좀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 넣으면 강한 불펜을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보는데 결국에는 2024하고 2025 시즌 이걸 비교해 봤을 때 24 시즌에 비해서 25 시즌이 좀 약해 보였던 이유는 바로 리드 수성률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드 수성률 같은 경우를 수치상으로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24 시즌도 보면 3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 25 시즌은 9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즌 성적과도 똑같은 수치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리드하고 있을 때 불펜 투수들이 지켜주지 못했다는 이유였는데 기아랑 삼성 같은 경우는 24 시즌에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 시리즈를 했던 팀들 1, 2위 팀이었고 그 뒤를 이어서 3위. 그러니까 이때는 외국인 투수들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고 정말로 어려웠던 시즌이었는데 불펜 투수들의 힘으로 가을 야구까지 갔었던 시즌이고 9위를 했던 2025 시즌에서는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웠지만 불펜 투수들마저 승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경기들이 많아지면서 리드 수성률이 74.2%로 키움 바로 위, 그러니까 9위로 추락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경기를 내줘야 되는 시즌이 25 시즌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투수들 개인적으로는 좀 훌륭한 편이었으나 선수 기용의 문제들, 상황에 대한 대처의 문제들이 좀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코칭 스태프를 좀 개편한 점들, 감독님, 그러니까 투수 전문가인 김원영 감독이 새로 부임한 점들이 왜 기대가 되는 점인지도 한번 살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두산은 2026년에 플렉센, 잭로고, 곽빈이라는 1구 최고라고 예상할 수 있는 1, 2, 3선발 라인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불펜 투수들의 이 뎁스들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좀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예측을 좀 해보자면 불펜을 강하게 만드는 게 불펜 선수들의 자체적인 능력치나 어떤 경험, 뎁스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선발 투수들이라고 배정되어 있는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이닝을 소화해 주느냐, 선발 투수들의 이닝 소화 능력, 그리고 타자들이 상황에 맞게 얼마나 추가 득점을 해주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026년에 두산 베어스의 불펜 투수 운영들은 투수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선발 투수들의 이닝 소화 능력, 타자들의 추가 득점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와중에 불펜 라인업을 이끌어갈 투수들은 누가 있을지, 정말 뎁스가 강력하다고 했는데 어떤 투수들이 있을지, 이름을 기억해야 될 이름들은 누가 있을지 한 명 한 명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연히 이 선수의 이름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3년차 투수로 들어서는 김태견 선수인데요. 우완 투수고요. 2024에 이제 신인왕을 수상하면서 아주 강력한 이름을 남기게 되었던 선수죠. 25 시즌에 이제 블론 세이브가 좀 늘긴 했지만 결국 두산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마무리 투수라고 볼 수 있고 엄청난 9위를 무기로 1년차부터 팀의 마무리 보직을 꿰찬 괴물 투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연속으로 많은 이닝을 던지고 멀티 이닝도 많이 던지고 연투를 또 소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체력이나 피지컬적인 문제가 가장 큰 걱정이기는 한데요. 김태견 선수가 어느 정도로 본인의 원래 역할을 소화해 주느냐가 두산 베어스의 26년도의 성적이 제대로 나오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김태견 선수의 역할이 또다시 중요한 시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만큼 뛰어났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기대도 하지만 또 항상 우리가 그것 때문에 또 잊고 있는 게 이 선수가 그래요, 굉장히 어렸지라는 걸 또 잊고 있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어리지만 또 그만큼 대단한 선수이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기대가 또 이 선수의 어깨에 많이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투수를 보면 이 선수가 이제 이번에 가세했다는 게 또 대단히 큰데 타무라 이치로 선수인데 아시아 쿼터로 이번 오는 선수인데 NPB 통산에 3.40의 ERA를 갖고 있는 선수고 23 시즌에는 1.52, 24 시즌에는 1.82를 기록하기도 한 선수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필승조 보직으로 아시아 쿼터로 영입이 됐다고 볼 수 있고 세이브 라이온즈에서 오래 뛰었기 때문에 그 NPB 팬들한테부터는 워크의식이 훌륭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한국 프로야구에 와서도 굉장히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고요. 타무라 이치로 선수가 아마 김태균 선수를 도와서 굉장히 중요한 필승조의 한 축을 맡아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 선수의 영입이 다른 팀 같은 경우는 아시아 커터 같은 경우는 좀 스윙맨, 좀 많은 이닝을 던질 수 있거나 선발 투수까지 활용할 수 있는 투수들을 중점적으로 뽑았다면 두산 베어스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이기는 경기를 지켜줄 수 있는 필승조 자원을 좀 뽑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의 역할이 확실한 보직이 정해져 있는 만큼 기대가 더 많이 걸려져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명의 선수는 이병헌 선수인데요. 이제 우리 자완투수, 불펜 자완투수의 희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최고 154km를 던지는 자완 파이어볼러이고 24시즌은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지만 25시즌에는 사실상의 좀 안식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산의 부족한 자완 불펜을 해소할 핵심적인 자원이라고 볼 수 있고 2026년 시즌에는 이병헌 선수가 이제 24시즌처럼 기량이나 퍼포먼스를 회복한다면 두산의 불펜 안정화라는 게 정말로 기하급수적으로 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선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박지국 선수를 또 한번 보면 우아한 사이드 선수인데 151km까지도 나오는 사이드암인데도 불구하고 파이어볼러 투수라고 볼 수 있고 27시즌 FA를 앞둔 예정인 만큼 최고의 활약이 기대되는 시즌이고요. 그래서 투구 외에도 투수 수비 그리고 견제 능력까지 좀 뛰어나서 다방면으로 좀 다재다능한 선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시즌에도 좋은 활약을 했기 때문에 이 활약을 그대로 이어가서 26시즌에도 본인의 역할을 잘 해주길 바라고 그런 모습들이 26시즌에도 좀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신지 선수도 또 한번 알아볼 수 있는데 25시즌에 이 선수가 아마 가장 많이 성장한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구와 구속이 이제 모두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고의 한 해를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선수는 선발, 스윙맨 그리고 필승조까지 모두 가능한 자원이라고 평가가 되면서 불펜에서 활용폭이 매우 넓은 투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를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선발 투수로도 활용을 할 수 있고 스윙맨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어떻게 활약을 해주느냐 이 선수가 어떤 롤을 맡느냐에 따라서 두산 불펜의 운영 방향성이 결정이 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될 것 같다라는 또 생각을 해볼 좋은 자원이 박신지 선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하 선수 또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죠. 이번에 FA 대박이 났습니다. 52억의 대박 계약을 성공을 했고 그래서 192cm의 큰 키에서 나오는 최고 구속 155.5km 파워 피칭이 굉장히 매력적인 투수인데 그러니까 학폭 사건 이제 가해 누명을 쓴 사건도 있었고 승부 조작에서 이제 자진 신고를 했던 사건도 있었고 어려운 사건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사건들 다 뒤로하고 이제 야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됐고 이 선수도 마찬가지로 선발이나 스윙맨 그리고 이제 필승조까지 다양한 활용폭을 갖고 있는 선수고 김원영 감독님이 특별히 또 예전에 굉장히 좋아했던 코치 시절에 좋아했던 선수기 때문에 이런 시너지들도 많이 기대가 되고 별명이 이제 공포영화인데 상대한테 공포감을 주기보다는 팬들에게 공포감을 줘서 공포영화이긴 한데 별명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구위에 비해서 좀 체감이 좀 안 좋은 선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체감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점들이 좀 필수라고 보여지는데 이영하 선수도 어떤 본인의 좋았을 때 17승 했을 때라든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면 굉장히 큰 가세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보여지고요. 그래서 최지강 선수도 또 얘기를 한번 해보면 이 선수도 굉장히 젊은 선수인데 154km까지 던져주면서 고등학교 때보다는 팔각도를 좀 높여서 3쿼터까지 던지고 있는데 가장 두산 불펜이 좋았던 시즌에 24시즌에 김태균, 이병헌과 함께 핵심 필승조로도 활약을 했었죠. 25시즌에는 사실상 안식년이었기 때문에 본인에게도 팀에게도 부활이 좀 절실하고 25시즌에 좀 안타까운 게 이병헌, 최지강이 동시에 안식년에 들어갔고 홍건희마저도 같이 좀 안식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두산 불펜이 사실상 지탱해줄 수 있는 힘이 많이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었겠죠. 그래서 25시즌 9월에 복귀 경기를 보면은 투구 폼이 살짝 좀 바뀌는 느낌이 있긴 했는데 그러면서 구속이 좀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제구는 반대로 좀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들이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게 하는데 과연 최지강 선수가 26시즌에는 어떤 활약을 보여줄까라는 또 기대감을 갖게 해봅니다. 최원준 선수도 또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최원준 선수도 이영하 선수와 마찬가지로 총액 38억에 대박 계약에 성공을 했고 이 선수는 뭐 인간 승리 개명까지 하면서 인간 승리를 좀 보여줬는데 토미존 수술, 갑상선 암 수술을 이겨낸 인간 승리 아이콘이라고 볼 수 있고 우한 사이드로 던진 투수죠. 선발과 불펜을 오가면서 팀의 필요에 의한 선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투수인데 이 선수의 이제 단점은 피홈런율이 좀 높다 이건데 이제 높은 피홈런율을 줄이는 게 가장 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최원준 선수도 팀의 어떤 쓸모, 팀의 역할에 대한 쓸모가 굉장히 높은 투수이기 때문에 감독 입장에서는 이닝도 많이 소화해주고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많이 쓸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다. 그래서 꼭 필요한 선수다. 이번에 그래서 이영하, 최원준에 대한 필요를 감독님이 계속 요청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한 명의 선수는 이용찬 선수. 2차 드래프트로 두산으로 다시 돌아온 선수죠. 이용찬 선수도 아마 뭐 개막전부터 나올 수 있을지 이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두산에 어린 투수들이 지금 많아졌기 때문에 고참 선수의 좀 필요성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참 선수의 역할을 좀 해줘야 되고 본인의 구위도 당연히 반등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2차 드래프트로 왔기 때문에 1군 등록 일수가 좀 필수적으로 필요한 날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필수적으로 등록 일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확실한 본인의 활약이 좀 보여줄 필요가 의무적으로 좀 있는 투수고, 그러니까 하향세로 보여졌던 본인의 기량도 김원영 감독의 요청으로 2차 드래프트로 팀에 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김원영 감독과의 궁합도 팀 내부의 고참으로서의 역할도 다방면으로 좀 기대가 되는 선수고, 또 이제 양의지 선수와 뭐 두산 NC 왔다 갔다 하면서 호흡을 또 많이 맞췄기 때문에 케미스트리도 좀 기대가 많이 되는 선수입니다. 전성기를 또 두산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명 마지막으로 또 한 명 살펴보면은 저는 서준호 선수를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한데 이번 신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2026 신인인데 3라운드로 두산이 지명한 신인 드래프트로 지명한 선수입니다. 최고 구속은 153km까지 던지고 우한 파이어볼러라고 볼 수 있는데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던지는 정통파 투수라고 볼 수 있는데 고교 시절에는 인천 지역에서 김태경과 인천 지역의 유망주로 손꼽히는 선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교 시절 끝나고는 드래프트 지명을 받지 못해서 대학을 갔는데 이번에 얼리 지명 픽으로 해서 두산으로 지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야자키 마무리 캠프 연습 게임에서 마무리로 좀 등판을 하기도 하면서 세이브 기록을 또 보여주기도 했는데 저는 서준호 선수가 개인적으로 좀 1군 무대에서도 좀 통할 수 있는 기량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본인이 개인적으로는 포부로 김태견 선수 앞에 던지면서 자신의 기량을 보여주고 싶다. 그러니까 8회 뭐 7회 이렇게 던지는 필승조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 그런 포부나 꿈이 좀 이루어지길 바란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선수들을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뎁스가 굉장히 두껍고 1군에서 기량을 이미 보여준 선수들, 보여줬다 잠시 안식년을 가진 선수들이 대부분인데 이 선수들이 정말로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쳐준다면 두산 베어스의 불펜 뎁스는 사실상 걱정할 필요가 없고 진짜로 리그 최강이고 역대 최고급이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산 베어스의 이 선발 플랜, 불펜 가동 플랜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면 26시즌에는 아무래도 투수 쪽으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컨디션이나 부상 문제들 뭐 이런 기타 문제들이 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투수 전문가인 김원영 감독님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나 바뀐 코칭 스태프, 다시 돌아온 정재훈 코치의 어떤 플랜들 이런 것들이 잘 팀에 녹아들어가길 바란다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두산 베어스가 계속 강해지는 26시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또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오늘은 이제 든든한 두산 베어스의 불펜 라인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이외에도 생각나시는 투수들이 있다면 또 많은 투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각나는 필승조로 활약할 수 있는 선수들을 좀 알아봤는데 또 더 많은 선수들이 생각나신다면 댓글로 달아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